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예, 서자 출신 유자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자광이 간신이냐 아니면 치세의 달인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차별의 대상인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당대 권력의 계단에 올라갔으며 내려가기를 반복했던 인물이자 조선 초기 정치판을 크게 흔들었던 풍문화입니다. 업적과 공을 제외하더라도 인생 자체는 파란만장하였습니다. 남이 역사 사건, 모사, 갑자사와 중용반정 등을 불러던 조선 초기 국제간 정치적 사건에 관여하였습니다. 말년에 결국 몰라가 위배지에서 장님이 되어 죽었다고 합니다. 간신이라 알려져 있는데 현대에 와서는 간신이 맞다는 의견과 역사의 승리자 사림파에 의해서 간신이로 이미지가 씌웠다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나라의 안위는 없고 자기 신분 처지에 따른 일등감 속의 정치의 공작으로 자신의 안위만 바라보는 간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조선의 사직을 위태롭게 했다거나 한 수준은 아니었는데도 다소 가혹한 평가를 받아온 감도 있습니다. 유자광은 가문이 견제를 피해 젊은 시절 방탕하게 벌어다가 무예 일각에 있었다고 합니다. 경복궁 등 건축물을 지키는 갑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1367년 이세의 난이 일어나자 세적의 상사를 올려 공을 세울 기회를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를 만나 직접 무예를 선보이며 무형을 들어줬습니다. 이를 보고 크게 마음에 들은 세조는 연락관이 임명되어 남이허에 들어가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1467년 군주 여진 이만주를 타박할 때도 공을 세웠습니다. 이만주의 수구를 뵌 장수가 유자광이라고 다산정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난과 건주 유전 타월전 이후 세조에게 큰 총애를 받아 벼슬이 정오폭인 병조 정당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모든 과정이 3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세조의 유자광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498년 유자광을 하여금 원정에서 별시 문과를 지르게 하였습니다. 과거를 본다는 것은 양면 자격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편법으로 양반에게 해줬다면 이번에는 정식으로 준 것입니다. 신석지는 유자광이 답안을 보고 문법이 소홀하다는 이유로 낙방시켰습니다. 세조가 묻는 본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유자광을 장급제로 삼았습니다. 그게 정삼품 병조 참지에 올랐습니다. 서자가 서론이 되기도 전에 갑사 신분이었던 때로부터 채 1년도 걸리지 않는 벼락 출세였습니다. 이게 적계 공신 등에도 녹음됐습니다. 대가의 천원 서자에게 말도 안 되는 택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세조는 너희들이 유자광 발끝이라도 따라간다고 공개하였습니다. 세자가 이토록 유자광을 밀어줬던 것은 제2기간 동안 지나칠 정도로 세력이 커져버린 그 공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이세인 난을 치르는 동안 한 명의 신석주 등이 역모를 깨한다는 연비를 듣고는 한 명의 신석주를 잠시나마 오게 가두었습니다. 신석주의 그를 헐겁게 쳤다고 하여 형리를 극성에 채운 사실도 있습니다. 세조가 공신들을 아끼는 끼는 했으나 그 세력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서만큼 경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자광뿐만 아니라 난을 체량한 구성군 이중이나 남이도 파격적인 대우를 받은 것을 보며 세조는 공신들과 의들이 집권들 중심으로 귀장 공신 세력과 더 일반 세력을 만들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승승장구하던 유자광 세조가 쉽고 그 뒤를 이어 이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전에 전제등 홍진 세력과 이시에 난 이후로 생긴 신진보시 세력이 싸움에서 경미한 변수로 저격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역사권에서 유자광이 철저한 정치적 계산에 걸려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유자광은 우출심부터가 함의합니다. 세조가 죽은 이후로는 자신을 지지해 줄 만한 세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신 세력과 신인 세력의 갈등을 절제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서자 출신으로 겨우 올라갔는데 같은 동시대의 나이인 사남의 선전한 이후로 상관이 되는 것으로 경영식보다는 실토가 느꼈을 거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일식 기술 등 여사의 서술 때문에 예정이 유자광 등의 간신들이 모함에 속아서 성신 남미를 지켰다는 인식이 대중들에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실록 원작본이 나오는 남미 역사 사건에 실제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사실 국왕 예정이었습니다. 대시가 되면서 유자광의 역할에 대해 해석도 달라졌습니다. 예정 입장에서는 남미 등이 세운 젊은 새로운 공신 세력을 오히려 자신의 왕권에 대한 큰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늙은 그 공신들과 손잡고 공신들을 숙정에 따른 암살입니다. 한 명의 그 공신들이 남이뿐 아니라 정했던 구성공이 이전까지 연좌해서 죽이자고 하였습니다. 예정이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 면박을 치면서 구성공은 목숨을 지켜준 것을 보면 해당 옥사에서 누굴 죽였을지 결정하고 칼을 휘두른 사람은 엄연히 예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자광 국왕인 예정인 남이 18 숙장을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국왕이 원하는 숙청의 명분을 제공하며 보좌에서 예전의 통솔처럼 남의 숙청의 주도적인 역할이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남의 옥사건으로 유자광은 본격적으로 탄탄타래에 올랐다고 하지만 서자 출신이라는 격으로 여러 번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왕실표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례로 성경 1년에 자신이 보아했던 박성관이 유자광이 남이처럼 반역을 계획했다고 고변하여 공무와 신분을 받았습니다. 수렴청정하던 정의황후가 불과 하루 만에 유자광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석방을 지시하였습니다. 박상관은 모고를 저지른 들통나서 처음에 목이 잘렸습니다. 유자광이 오랫동안 가진 무경본 친구도 성종척에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큰 고비를 남기면 승승장구한 유자가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시하였습니다. 성종 7년에 한 명에게 되들다가 파직당한 굴욕을 겪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홍국과 특히 한 명에게 하려던 성종이 내려들기 위한 정치적이고 모호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한 명에는 성종의 친정을 반대해서 여러 곳에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자광은 홍국파 중지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근황파에 가까운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서 한 명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성경의 일을 들었는지 유자광은 반년 만에 관직에 복귀하고 다음에 신하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청관에 임명됐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능력과는 별개로 행위 실이 나빠 1478년에 국정 부패 사건이 터졌습니다. 공신직을 박탈당했습니다. 1481년 다시 되찾았다고 합니다. 또 다혈질인 대간 현석규가 왕 앞에서 팔을 걷어붙인 일을 가지고 임사원과 함께 그 새끼 막 나는 거 아니냐며 몇 마디 씹었던 게 학광이 되었습니다. 임사원과 같이 나란히 쫓겨났다가 사람을 지나세요. 총일품 승정대부 겸 도청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임사원과 함께 공시에서 몰라 삭탈되는 등 다산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천안 출신이 세조 청해들에게 과거는 출세를 했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대신들에게도 사림 출신 대관들에게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연산군이 즉위하여 전대왕 성종의 실록을 집필하던 중 이국돈이 김일성이 쓴 왕실 모독 사초를 보았습니다. 이 사초에는 김정직이 썼던 조의제문 등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사초는 그의 대역죄의 증거와도 같은 유용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국돈은 대신들과 논의해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유정왕에게 찾아가 이 일을 왕에게 알려야 할지에 대해서 조언을 받았습니다. 유정왕은 좋은 것으로 잡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정왕이 그 일로 연산군에 달려가 조의제문의 제조와 계유 장난을 비판하는 등 반체제적인 내용이 있다고 고변하였습니다. 성종이 뒤를 이어 왕에 오른 연산군은 아버지는 달려 왕의 권위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자였습니다.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기존 공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남이나 이중과 같은 정치인들을 등용했지만 정치인 등용은 성령대 공신사 한급 지법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이에 성령은 사람을 동원해서 공신들을 견제하려고 했지만 지나치게 사람을 키워줘서는 기존 공신들보다 더 왕권에 예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왕을 길들이기 위해 즉위 후 4년 내내 시위를 벌이던 사람과 알력관계에 있던 연산군이 손에 걸러드는 조의제문은 좋은 빌미가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조의제문이 반체제적인 내용을 빌미로 모사를 일으켰습니다. 조의제문을 썼던 김정직은 이미 죽었으나 죽은 몸이 관짝에서 끌려나와 보관 참시당했습니다. 그것은 조의제문을 실은 김일성은 살아있었습니다. 체행당해 죽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연루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이때 유정왕이 선대에 서서 살인파들을 때려잡으며 남의 목숨과 자신의 권력을 버려냈다. 흔히 모사를 주던 사람이 유정왕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진정한 주체는 조의제문을 철저히 이용한 연산군이었습니다. 연산군 일개사관이 있었던 일화로 유정왕이 함량을 이용하다가 자신의 시를 한판에 적어 달아놨습니다. 김정직이 함량 군수로 보임하던 중 이를 보고 불태워버려서 유정왕 김정직과 살인들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됐다고 합니다. 김정직은 그가 죽을 때까지도 해코지를 하지 못했으나 모사 때 이때의 원한을 섞어 김정직의 제자들을 죽였다고 사관들이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박상관 사건 때문에 일개 군수인 김정직이 그런 짓을 했다가는 박상관이 공범으로 몰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여광이 복귀할 때 김정직이 그를 지지하였으며 반대로 김정직이 사후 시효를 정할 때 여광이 우호적인 의견을 내는 등 사이가 안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조선왕조실록 기록도 후일담처럼 잠깐 언급한 내용이지만 이 사건을 두고 정쟁이나 논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라는 신빙성이 떨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제2후반기에 복권이 되면서 자신에게 우호적 세력에도 이유 없이 화를 내고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원정은 물론이고 이 국군과의 골반을 빌미로 여러 차례 유정왕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의금부에서 혁명을 진행하면 이를 용서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갑자 사회 중에서 나는 뭐 했느냐 하며 죽일 듯 화를 내며 옷까지 어깨까지 가뒀다고 풀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반역의 주도자가 중 한 사람이 성의하는 민심이었고 박원정은 무슨 어른때 같지만 실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해인 난 도굴과 여전 정물 등 실전 경험이 풍부해도 유정왕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정왕은 안 그래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정 세력이 적극적으로 설득하자 결국 반정 세력에 가담했습니다.
종종 반정에서도 앞장선 덕에 그는 다시 공신이 되어 넋을 받아 먹으면서 어느 정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연산군이 척sul 이후로 조정에 대거 진출한 사람들이 유자광의 원수들인데다가 중정과 반정 공신들도 그를 불신하였습니다. 그 위시에도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남공 행성에서 불만을 품는 김공정 대위 박원정 유자광 등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민 일이 있었습니다. 중정은 관련자들을 대충 처벌해서 정정 반정의 공신들과 유자광을 매우 불만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박원정은 그래서인지 김금 유승열을 무죄로 하는 걸 격렬히 반대 결국 그들을 비양반했습니다. 그러던 중 창녕과 고창의 수령이 부패하던 이유로 벌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유자광은 그들에게 로비라도 받았는지 정정의 고원이 언지를 내리자 창녕과 고창 사람들이 자기 수령들이 자기들을 잘 다스렸다. 뭘 잘못해서 쫓겨났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올렸다고 사람들이 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로 가져가는 삼사는 유자광이 폐주에게 빌부터 선무원에 그 맞는 사람을 죽여놓고도 정신 못 차리고 창탁이나 받는다고 비판하며 유자광을 공주로 몰았습니다. 이에 유자광은 자신이 무고하다며 적극적으로 항변하지만 중정과 공신들 이런 그를 탈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지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유자광 당시 제국 실세했던 박원정을 찾아가 지금 자신이 공격받은 것은 무신 짓이기 때문이라며 자신이 쫓겨나면 역시 무신 박원정도 인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원정은 지금 내가 일개 처한 것은 무신이어서가 아니라 악행을 맞이한 것 때문이다. 무언에 당시 한 일 때문에 사람이 일을 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누구도 공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유자광은 공신력을 박탈당하고 기약을 거는 신세가 되었다. 게다가 늙어가면서 병까지 앓는 바람에 봉사가 되었다고 한다. 결국 귀향 간 지 5년 만에 예배지에서 죽었다. 74세였다고 한다. 당시 74세면 장수한 사람입니다. 유자광이 비록 서자 출신이지만 무예와 능력은 뛰어났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간신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서자가 살아난 귀한 저시술에 내간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흥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